안녕하십니까. 계산전자공학 파이널 프로젝트를 발표할 전기전자공학부 석사과정 정상목입니다. 저는 이번 기말 프로젝트의 과제로 낸드 트랜지스터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디바이스 인포메이션으로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한 과정인 벌텍스 제너레이터와 메쉬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만들어진 디바이스를 바탕으로 포화선과 드리프트 디퓨전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이후 낸드 차지 트랩 레이어에 갇히는 전자를 확인해보기 위해 FN 터널링에 의해 생기는 전류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에서의 프리 일렉트론 차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먼저 디바이스 인포메이션 부분입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플로팅 게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차지 양에 따라 소자의 스레시홀드 볼테지가 변화하게 되고 이 스레시홀드 볼테지에 따라 정보의 저장 유무를 판단하는 디바이스입니다. 따라서 플로팅 게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전하량에 따른 VT 변화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플로팅 게이트는 폴리실리콘 등 금속 물질을 사용했으나 소자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누설 전류 등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 소재가 절연체인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데이터 저장 밀도를 더 높이기 위해 수직으로 소자를 쌓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디바이스 모양은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디바이스를 구현하기 위해 논 유니폼 메쉬를 사용하였고 도핑 농도는 소스와 드레인이 1에 18승, 서브스트레이트는 1에 10에 20승의 농도로 도핑했습니다. 디바이스의 전체 크기는 바디의 경우 가로 세로가 80나노미터이고 게이트 길이는 42나노미터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채널 랭스는 30나노미터로 설정했습니다. 도핑된 부분의 길이는 가로 25나노미터, 세로 15나노미터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해 벌텍스를 찍어주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모양과 간격의 벌텍스를 찍어주기 위해 두 가지의 펑션을 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벌텍스 렉탱귤러로 간단하게 벌텍스를 만들고 싶은 두 지점과 dy, dx를 지정하면 입력된 인수에 맞추어서 벌텍스가 생성되는 펑션입니다. 두 번째로는 벌텍스 일립스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기본적으로 타원 모양의 벌텍스를 찍어주도록 제작했습니다. 도핑된 소스와 드레인 부분에 필렛을 주어 표현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벌텍스 렉탱귤러를 이용해 벌텍스를 만든 후 타원의 중심과 타원의 장축, 단축, 또 벌텍스가 만들어질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존 벌텍스의 Y각과 겹치는 부분에 벌텍스가 찍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타원의 공식은 음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의 타원 모형을 그릴 때 구분되도록 작성했습니다. 앞서 구현한 펑션들을 이용해 벌텍스를 작성했습니다. 구역마다 벌텍스를 작성한 후 중복된 점을 없애주고 정리해주면 벌텍스 작성이 끝나게 됩니다. 다 작성한 벌텍스는 벌텍스 텍스트 파일로 출력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완성된 벌텍스의 플랫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브스트레이트에는 벌텍스를 듬성듬성 찍어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채널이 형성될 지역의 벌텍스들은 조밀하게 찍어주었습니다. 차지 트랩 레이어가 될 지점에는 매우 조밀하게 점들을 찍어주었습니다. 또한 벌텍스의 인덱싱은 좌측 하단이 가장 낮은 번호로 시작하여 우측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형태를 띠도록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메쉬 제너레이터 부분입니다. 메쉬 제너레이터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구현하고 싶었던 것은 벌텍스 파일이 주어지면 자동적으로 엘리먼트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들론의 삼각분할에서 사용한 아이디어를 사용했습니다. 들론의 삼각분할은 점들을 삼각형으로 연결하여 공간을 분할할 때 이 삼각형들의 내값이 최소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분할입니다. 들론의 삼각분할의 특징은 어떤 삼각형의 외접원도 그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제외한 다른 어떤 점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중앙의 그림을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엘리먼트를 작성할 때 벌텍스를 고르도록 했습니다. 들론의 삼각분할의 아이디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3개의 점으로 구성된 삼각형 안에 점이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을 활용했습니다.
원리는 그림처럼 2차원 평면상의 좌표를 3차원 곡면상의 좌표로 옮겼을 때 삼각형의 세 좌표가 이루는 점이 2차원 플랜보다 위에 있다면 디터미넌트가 양수, 아래에 있다면 음수, 정확히 같은 자리에 있다면 0이 되는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들론의 삼각분할을 사용하면 전체 벌텍스에 대해 엘리먼트를 작성할 수 있겠지만 모든 점과 비교를 한다면 높은 시간 복잡도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점을 한 번에 비교하는 것이 아닌 벌텍스 인덱스 순서에 따라 좌측 하단의 첫 번째 노드부터 엘리먼트를 찾기 시작합니다. 처음 엘리먼트를 구성할 때에는 스타트 노드 다음과 이 노드의 윗줄의 첫 번째 노드인 스타트 노드 업 노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앞서 찾은 두 개의 노드는 이번 엘리먼트에서 무조건 엘리먼트를 구성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개의 노드만 더 찾으면 엘리먼트는 완성되게 됩니다. 이때 노드를 찾기 위해 두 개의 트라이얼 노드를 결정했습니다. 이 트라이얼 노드는 스타트 노드 한 칸 옆에 있는 노드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모든 노드에 대해 좌측식이 만족하는지 볼 필요 없이 고정된 점 두 개와 임의적으로 한 개의 노드를 삼각형으로 만든 후 나머지 한 점이 삼각형의 외접원 내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선택되지 않은 점이 삼각형의 외접원 내에 들어가 있다면 임시로 선택한 엘리먼트 대신 선택하지 않은 노드로 엘리먼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만약 임시로 구성한 엘리먼트 사이에 노드가 없다면 그 엘리먼트를 확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엘리먼트가 결정되고 나면 선택되지 않은 트라이얼 노드는 그대로 있고 선택된 줄의 트라이얼 노드는 한 칸 옆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이번 시간에 결정할 엘리먼트는 지난번에 엘리먼트를 구성할 때 새롭게 선택된 노드와 선택되지 않은 노드 두 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노드와 새로운 두 개를 트라이얼 노드를 통해 앞선 과정 3을 새로 반복하면 새로운 엘리먼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트라이얼 노드 두 개가 모두 해당 줄의 끝점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됩니다. 만약 한 개의 트라이얼 노드가 먼저 끝점에 도착하게 되면 해당 트라이얼 노드는 움직이지 않고 아직 끝점에 도착하지 않은 트라이얼 노드만 반복적으로 움직여 엘리먼트를 계속 작성하게 됩니다. 트라이얼 노드가 모두 끝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다음 줄의 시작 노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앞에 했던 과정을 다시 반복하게 되면 엘리먼트를 자동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엘리먼트를 작성하게 되면서 모든 점 내에서 들론의 삼각분할을 사용한 것에 비해 컴퓨터 자원을 덜 소모하면서 거의 동일한 엘리먼트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먼저 4개 이상의 점이 동일한 외접원에 위치해 있으면 디제너러시가 발생해 에러가 발생한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원하지 않은 엘리먼트가 작성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선택된 노드를 통해 디제너러시가 예상되면 즉 디터미넌트 값이 1이면 먼저 선택된 노드를 엘리먼트로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원하지 않는 지점까지 엘리먼트가 작성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기존의 코드로 엘리먼트를 작성하면 빨간색 선 위에는 엘리먼트를 작성하고 싶지 않지만 작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엘리먼트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를 따로 설정해 주어야 했습니다. 엘리먼트 익셉션 X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펑션입니다. 앞선 상황과 같이 엘리먼트가 작성되면 안되는 지역의 벌텍스의 인덱스를 알려주고 up과 down을 입력 인수로 설정하여 설정된 벌텍스의 위쪽이나 아래쪽에 엘리먼트가 작성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엘리먼트 제너레이터 펑션 내부에도 예외 처리된 부분에 엘리먼트가 작성되지 않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좌측에 원하지 않던 부분에 생긴 엘리먼트들이 우측에 생성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작성된 펑션을 이용하여 엘리먼트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순서는 엘리먼트가 만들어질 구역을 선택하고 엘리먼트가 그려지면 안 될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 후 엘리먼트 펑션을 이용하여 각 리전에 맞게 엘리먼트가 작성되게 됩니다. 앞선 결과로 작성된 엘리먼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에는 dx가 변하는 지점에 추가적으로 벌텍스를 찍을 수 있게 해 둔각삼각형이 더 작게 나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푸아송 방정식과 DD 방정식을 풀기 위해 필요한 사전 정보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앞서 작성된 벌텍스 텍스트 파일과 엘리먼트 텍스트 파일을 불러옵니다. 추가적으로 컨텍 파일도 외부에서 불러와 사용 가능하나 저의 시뮬레이션 편의성을 위해 코드 내부에서 컨텍을 결정할 수 있게 컨텍 펑션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컨텍 펑션의 입력 인수는 컨텍이 될 지점과 그 지점에서의 밸류입니다. 다음과 같이 벌텍스 정보와 엘리먼트 정보가 정상적으로 들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엘리먼트의 벌텍스에서의 계산을 위해 필요한 작업입니다. 계산을 위해서는 점들 사이의 거리 L과 컨트롤 볼륨의 크기가 필요합니다. 점 사이의 거리는 벌텍스에 저장되어 있는 포지션 정보에 따라 손쉽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컨트롤 볼륨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계산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벡터 A와 벡터 B를 구한 후
이 벡터들의 외적을 통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 점들이 구성하고 있는 외접원의 크기를 구할 수 있고 점과의 거리와 삼각형 면적을 통해 컨트롤 볼륨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코드입니다. 앞서 설명한 과정을 통해 점들 사이의 거리 L, 삼각형 넓이, 외접원의 반지름, 변에서 외접원까지의 거리, 컨트롤 볼륨의 크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컨트롤 볼륨과 L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메시 삼각형의 모양 중 예각이나 직각 삼각형이 아닌 둔각 삼각형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둔각 삼각형에 대해서는 따로 처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리를 위해 먼저 해당 엘리먼트가 둔각 삼각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벡터의 내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벡터의 내적이 0보다 작게 된다면 해당 각이 둔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둔각 삼각형이 확인된다면 해당 둔각과 마주보는 컨트롤 볼륨은 음수가 되도록 처리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볼륨이 음수가 나온 엘리먼트를 확인하고 이 엘리먼트를 플롯해보면 우측 그림과 같이 둔각 삼각형이 나와 정상적으로 처리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작성하기 위한 테이블 작성입니다. 테이블은 3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은 1열은 리전, 2열은 벌텍스, 3열은 이퀘이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각 열을 구성하는 정보는 우측 표와 같습니다. 결과로 나온 솔루션 벡터를 작성한 테이블을 이용하여 포텐셜, 일렉트론 덴시티, 홀 덴시티로 분리해서 플롯하면 다음과 같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비주얼라이징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푸아송 방정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푸아송 방정식은 화면에 보이는 식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계산은 엘리먼트를 돌면서 각 벌텍스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푸아송 방정식을 아래와 같은 식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구한 테이블을 활용해 현재 엘리먼트의 벌텍스 인덱스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 자코비안 계산에 활용할 포텐셜 값을 사전에 구해 놓았습니다. 자코비안 매트릭스에 들어갈 정보를 계산 후 앞서 얻은 인덱스 정보를 가지고 매트릭스에 넣어 주었습니다. 뉴턴 이터레이션을 돌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8번의 반복 후에 맥스 업데이트 벡터가 1의 -13승 이하로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드리프트 디퓨전 방정식입니다. 일렉트론과 홀의 커런트 덴시티는 다음과 같이 연속 방정식과 드리프트 앤 디퓨전 방정식을 통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샤페토고멜 방법을 이용하면 아래 수식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확인한 식을 활용하여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작성합니다. IV 커브를 확인하기 위해 바이어스 램핑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VD를 0.1V 간격으로 0V에서 1V까지 램핑을 했습니다. 이후 게이트 램핑을 진행할 때 특정 VD를 골라주어야 했는데 VD를 0.1V일 때 값을 골라 VG를 0.05V씩 2V까지 램핑했습니다. 램핑 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VT가 0.6V쯤에서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FN 터널링과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FN 터널링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포텐셜 베리어와 이펙티브 매스는 다음과 같이 적용했고 이 값에 따라 상수인 A와 B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FN 터널링에 의한 커런트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앞선 수식에 따라 터널링 커런트인 JFN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후 JFN은 계산된 노드에서 가장 가까운 반대쪽 옵사이드 노드에 그 값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터미널 커런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VG가 높아짐에 따라 JFN이 점차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의 프리 일렉트론 덴시티를 확인하기 위해 TED의 논문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수식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푸아송 방정식까지 활용해 파이, NC, NT를 변수로 생각해 이산화한 후 자코비안에 넣어 셀프 컨시스턴틀리하게 일렉트론 차지를 구하려고 했으나 정상적으로 값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퓨처 워크입니다. 먼저 낸드에서 FN 터널링을 구현합니다. JFN을 계산해서 이 값을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이용하는 방법과 JFN을 파이로 편미분해 기존 식과 커플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에서의 일렉트론 차지를 확인하고 이와 같은 과정이 끝나면 앞서 제작한 엘리먼트 제너레이터를 이용해 낸드 스트링을 만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